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연기하는 사람 한혜지입니다. 어지러운 시기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깃발 전공 파티를 연출한 장윤미라고 합니다. 그 긴 시간인데 마스크 계속 쓰시고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희가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상영할 때 제가 한번 찾아갔었고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행히 제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출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같은 동네 주민인데 제가 집에서 안 나가니까 마주칠 일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갑고. 코로나랑 날씨 영향이 출퇴근하는 데는 없나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장애인분들 자립주택에서 하는 활동 지원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를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거 이제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동선이 짧으니까 시간도 더 빨리 정신없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프리랜서들과 마찬가지로 일이 밀리고 취소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정신도 함께 위축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 촬영 많이 미뤄주셨죠? 네, 촬영도 많이 미뤄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손들어서 받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영화와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 다른 데서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받으셨을 만한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어떤 계기로 KC 지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영화화하게 됐는지. 이 KC 지회가 그 구미공단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전 작업을 이제 구미에서 그 건설 노동자인 아버지를 찍었었는데, 그때 아버지랑 이제 카메라 들고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게 구미공단에서 이제 뭐 여기는 코롱, 여기는 뭐 KC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코롱은 워낙 유명한 의류 회사다 보니까 잘 알았는데 KC는 되게 낯설어가지고 그때 그냥 찾아봤었고, 그때 계속 검색을 하면서 이제 이 KC라는 곳이 남녀 임금 차별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그럼 좀 그냥 이상하게 끌리는, 그래서 이제 아카이빙을 해놨다가 계속 좀 지역에서 더 작업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아버지를 찍으면서 좀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이게 다 겹쳐지면서 작업을 하게 돼서 여기 계시는 지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처음 찾아가신 게 언제쯤? 그때가 이제 2018년 초. 이거를 처음 그러면 이제 영화화하게 된 거는 이제 2017년 초에 시작해서 2018년에 만나서 1년 동안 1년 반 정도 촬영을 하고 2019년 하반기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제목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도. 그 내용 자체가 좀 노동조합에 관한 얘기가 좀 사회 문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너무 무거운 제목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별 의미가 없는 제목을 만들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1년 반 가까이 이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로 조합을 가장 많이 한 거예요. 깃발은 워낙 이제 노동조합은 깃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중요했고, 창공 같은 경우는 이 KC 지회의 몸집회 이름이 창공인데요. 결국 촬영 이제 편집본에 쓰진 않았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창공 단어를 많이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매달 이제 조합원들의 생일을 챙겨주니까 이제 생일 파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그냥 이었는데 어떤 밝은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좋다 해가지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영화 봤을 때 처음에 뭐 동지, 교섭, 뭐 어용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뭐 투쟁을 하면서 아무래도 투쟁이라는 거는 내가 작용하는 힘이랑 반대의 힘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좌절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분위기도 조금 좀 절망스럽고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밝은 기운이 많이 느껴져서 그거는 뭐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기 보통은 이제 노동조합이 미디어에 많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리에서 싸울 때 복직 투쟁 이런 것들만 거의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지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중요한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때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시간을 이미 다 겪으셨고 다시 공장으로 복직을 해서 이제 현장 투쟁이라는 걸 하는 분들이세요. 뭐 늘 플래카드 걸고 뭐 이제 식당에서 구호 외치고 그냥 뭐 회의하면서 교육하고 전략 짜고 이게 그냥 이분들 일상인데 그 일상이라는 게 늘 우울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늘 이제 특히 이분들은 좀 공동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셔가지고 같이 해먹고 그냥 수다 떨고 별거 아닌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내가 늘 영화로나 미디어에서 봤던 그렇게 어떤 처절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들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이제 그건 정말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노조는 그냥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좀 이제 일상에 관심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심심하긴 해도 저는 더 좋아하는 이미지들이라서 자연스럽게 찍게 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그러니까 즐겁게 투쟁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함께이고 그리고 함께라는 것에서 서로가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슬쩍 했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 분들 얘기로는 이 노조 KC 지회라는 것이 좀 특별하긴 하대요. 유독 더 가족 같은 말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챙겨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 집 뭐 서로의 아이도 이제 봐주기도 하고 뭐 염색 같은 것도 이제 막 해주기도 하고 같이 해먹고 그러니까 꼭 투쟁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스몰 토크도 엄청 많이 하시고 서로 걱정해주시고 젓갈도 같이 주문하고 예, 그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끈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일반 할 수는 없지만 여성 조합원들이 주도적인 것도 분위기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별거 아닌 얘기들도 더 많이 하시면서 친목을 더 잘 쌓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여기 출연자분들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영화 보시고 처음 보신 건 이제 영화제 상영하기 전에 이제 구미에 내려가서 이제 나름 제가 이제 영화제 상영하기 전에 보여드렸고 그때는 진짜 제가 너무 식은땀이 난 제일 힘든 거 이제 촬영 대상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다들 너무 길다고 우리가 노는 거 보는 거 재밌는데 남들이 봐도 재밌나?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연출자의 시선과 이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감사히도 그래도 저런 장면 필요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은 윤미동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줘가지고 시간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근데 그 조사해 보기로는 부산에서 상영했던 것보다 지금 9분이 짧게 편집됐다고. 네, 맞아요. 어떤 부분이 왜 편집을 했는지 드러낸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컷의 길이만 다 줄였어요. 그래서 결국 장면 자체를 빼진 않았고 그냥 컷의 호흡만 좀 줄이는 그 편집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컷은 뭐 물론 지금도 길지만 기존에 비해서 컷은 무조건 내가 예전에 작업하는 것보단 짧게 대신 시퀀스를 길게 가자 이거를 원칙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컷을 더 10초짜리면 뭐 9초 이렇게 소심하게 편집했어요. 근데 그
저는 영화가 길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 이제 처음에 무슨 영화고 시간은 얼마지라고 했을 때 159분? 이러면서 2시간 40분 이렇게 하면서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뭐 되게 지루하거나 길다는 느낌이 아예 없을 순 없지만 지루하지 않게는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사실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이 영화를 잘 못 따라갈까봐. 제가 뭐 부끄럽지만 평소에 관심이 있던 주제도 아니고 했는데 이 등장인물들의 말에서 오는 어떤 배우 교육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160분이 딱 지났을 때 159분이 지났을 때 되게 속성으로 뭔가 알게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등장인물들한테 정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교섭 사실 늘 밖에서 싸우는 노조만 봤지 실제로 노동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인단협 같은 과정 전혀 모르고 뭐 수석 무슨 의미지? 지회장도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은 또 뭐며 특히 민주노총이 더 이게 조직이 뭔가 뭐 산별도 있고 뭐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조합원이 됐다라는 심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입조합원. 네, 그게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작업하는데 동력이 됐고, 그래서 한번 체험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그렇게 했던 게 좀 저한테 동력이 됐고, 또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나 이런 시간 감각도 좀 살려서 이제 촬영 그 편집을 했던 게 좀 체험하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내용 잘 몰라도 되고 당연히 몰라도 되지만 그냥 같이 뭔가 한번 뭐 1년 정도 같이 지내봤다는 느낌이 살짝 들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편집했습니다. 그 끈기 있는 관찰이 그리고 감독님의 그런 시도가 관객들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계절감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좋았던 장면이 저는 너무 많거든요. 이 영화에 제가 또 사실 여러 번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좋았던 장면들을 이제 고백과 섞어서 이제 질문을 하자면 먼저 말씀해주신 것부터 얘기를 하면 중간중간에 인서트들이 많은데 저는 뻥튀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뻥튀기랑 그리고 귤, 감,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이거 다 같이 먹는 어떤 간식이라는 거에서 약간 동지애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저런 인서트들에 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간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찍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을까라는 짐작을 해봤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개미나 화분이나 또 잠든 방에 모니터 불 깜빡이는 거 그리고 날아가는 새 되게 인서트들이 중간중간에 많은데 모든 의미를 제가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혹시 이게 리듬 때문에 이렇게 넣은 장면일까 아니면은 혹시 연출적으로 뭔가 나타내고 싶은 의도가 있는 이미지일까 궁금했었어요.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편집할 때는 리듬감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정말 지루해질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리듬감 만드는 거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인서트들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일단 그런 장면이 나온 건 일단 제가 찍었으니까 있는 건데 그 말하신 대로 이제 밖에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어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과의 사이도 워낙 안 좋고 사측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이분들은 계속 그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게 정말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 찍으면 이제 KC 지회도 피해가 가고 그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이제 공간 안에서만 찍었는데 그 안에서만 갇혀 있다 보니까 개미든지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되게 많이 찍게 됐던 것 같아요. 말하신 대로 제철 과일 먹는 거 너무 좋잖아요.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뻥튀기 같은 경우도 누가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건데 그런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말하신 대로 처음에 그 끈끈함도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제가 좋다고 느낀 부분들을 드러내는 게 그 인서트였던 것 같아요.
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뭐 보이는 장면이긴 한데도 뭐 물이 지어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인서트를 잘 찍는 것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극영화 출연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감독님이랑 이제 사전에 프리 단계에서 얘기를 할 때 인서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연출도 아니지만 인서트를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인서트를 어떻게 찍을지 네,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주시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벨브를 잠근다라는 단편을 작업할 때 이 진나라는 인물을 그 인물의 표정을 보여주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 진나가 보는 것만 POV로 다 찍어도 영화가 설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물이 뭘 보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인서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인서트 찾아보고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이제 인서트를 잘 찍으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영상 배울 땐 인서트는 그냥 중간에 뭐 그냥 들어가는 되게 그 연결해주는 정도, 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그 자체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좋았던 장면들이 영화 초반부터 해서 이제 남성 동지들이 이제 뭐 주방에서 일을 돕고 그리고 뭐 커피도 채우고 옥수수도 다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고 뭐 하지만 사실은 남아 있잖아요. 뭐 중요도를 떠나서 되게 작고 소소한 일은 뭐 여자가 더 잘한다, 여자가 더 꼼꼼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여성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사실 제 주변에도 없지는 않은데 일단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면 속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남자일 여자일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분위기가 전 되게 좋았고 그것들이 영화에서 이렇게 강조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볼드 처리하거나 밑줄 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 속에 이렇게 투영돼서 보이는 모습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했던 게 그런 분위기나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 장면은 조금 길게 나오지만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성의 날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성이 지회장을 맡으면서 온 변화일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런 논의가 조금씩 있었는데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진 건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여성의 날은 여성 지회장이 이분이 첫 여성 지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처음 여성 지회장이 나오고 처음 여성의 날을 챙긴 거예요. 정말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그냥 남성 동지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직이 정말 성차별이 굉장히 심한 조직이었고 사실 노조 같은 곳이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심하거든요. 뭐 민주노조라고 해서 특별히 뭐 여성 변화도 훨씬 더 더딘 것 같고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이 조직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심지어 예전에는 여자가 그 조합 사무실에 오면 뭐 뺨 때린다 이런 말도 농담처럼 술자리에서 얘기하시길래 그게 지금 다 회고담으로 제가 여성 조합원을 중심으로 찍고 싶다고 하니까 많이 변한 건데 그게 2010년이라는 큰 파업 이후 그때 큰 싸움에 여성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싸웠고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를 해서 여성 지회장까지 나오게 된 거기도 해요. 물론 되게 위기의 순간에 여성 지회장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이제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여성 임금 차별도 여성 지회장이 되고 처음 공약으로 하신 거고 여성의 날도 처음 하셔가지고 지금 해마다 챙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원래는 여성분들이 중심으로 찍고 싶었는데 이 조직이 되게 좋았던 게 보통 뭐 살림 챙기거나 뭐 후생복지부장 같은 경우는 다 음료수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이런 역할을 대부분 여성들이 노조에서 다 하시거든요. 여기는 가장 나이 든 남성 조합원이 하시는 걸 보고 이분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구나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점들을 되게 좋게 봤고 그걸 이제 같이 경험하면서 본 거라서 놓치고 싶지 않았을 때 담았던 그런. 저도 보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이.
제가 오늘 처음 모더레이터를 하는 거라서 조금 흐름이 뚝뚝 끊길 수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소감처럼 얘기를 하자면 다른 데서 보기도 했는데 저도 초반에 수성님이신가요? 그 팔 이렇게 하시는 분 그 동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동작에서 어떤 오랜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의지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설문조사할 때 망설이는 볼펜 그 장면도 너무 좋았고 타이핑할 때 단어 고르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회의 끝나고 이렇게 명패같이 이렇게 포개잖아요. 그 포개는 장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사소한 건데 그 지회장님이 의자에 앉을 때 방석이 이렇게 눌려있는 그분은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네. 그 공간 자체가 진짜 네. 오래된 그 87년이 그 민주항쟁 했던 시기에 구미공단에 노조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생긴 노조라서 그 공간도 그때부터 지금 몇 년 거의 굉장히 오래된 공간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 공간을 고쳐주지도 않아요. 니들은 거의 안 준다 이래서 컴퓨터도 진짜 낡은 거 쓰시잖아요. 공간에 저는 되게 애정이 갔던 그리고 수정님 같은 경우는 저 팔뚝지기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분은 원래 노조를 싫어하신 분이셨는데 바뀐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뭔가 항의해서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집회 나가지고 팔뚝질을 어떻게 하지? 이게 익숙해지고 하는 게 그분들은 어쨌든 쌓여온 게 있는 거니까 말하신 대로 그런 것들 이 영화로 다 담진 않겠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용기 내서 목소리 내고 싸우고 집회 그 수많은 집회에서 팔뚝질을 하며 싸우는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길지 않은 싸움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번 해보자면은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영화를 보고 거기서 얻은 어떤 질문을 본인한테 던지는 것도 영화의 좋은 체험 중에 하나니까 저는 사실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동력이라는 단어에 되게 꽂혔었어요.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뭘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동,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고 그게 무엇 때문이고 그 힘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지라는 게 조금 궁금했어서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동력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동료들한테 이제 통화가 되게 많이 오는데 무기력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답변이 궁금했어요. 감독님의 그 노동이나 혹시 투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고 뭐 동력은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사실 이 다큐하는 특히나 독립 다큐하는 사람들의 가장 모순적인 측면이 남 싸우는 건 찍으면서 정작 자기 노동은 돌보지 않는 그런 거 되게 자기 모순이 진짜 심한데요. 실제로 특히나 독립 다큐 하시는 분들 중에 요 몇 년 사이에 지병도 있으시고 많이 건강 안 좋으셔가지고 무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정작 우리의 노동은 뭐지? 이 카메라 들고 가서 하는 노동은 뭐지?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남 찍고 그런 것만 재밌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물론 되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작업을 저도 많이는 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이 투쟁을 찍다 보니까 저분들은 자기 노동 현장에서 저렇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나는 내 노동은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 동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재밌는 게 있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가장 재밌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 만나면서 그 전에 뭐 제 작업을 하는 나의 이야기든 가족의 이야기든 KC 지회 이야기든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 KC 지회 보면서 가장 컸던 거는 외부랑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회사 내 그 남녀 문제, 노조 내부의 남녀 차별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다큐 내부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것도 또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되게 정신도 위축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서 전에도 살짝 장윤미 감독님이랑 이제 귀가하는 길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동력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라고 했을 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즐거움이나 재미 파고 가보면 이제 즐거움이나 결국 재미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외부적인 인정으로 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모르게 이제 뒤쪽의 인정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커지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이 뭐 의도치 않게 낮고 요즘에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드리게 된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제가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연출자로서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만들었는데 아무 곳에서도 상영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재밌어서 해도 그걸 아무에게도, 사실은 좀 이런 영화 쪽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으면 그건 어떡하지? 뭐 그건 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인정 못 받았다는 그 자괴감도 계속 오는 거라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객분들 덕분에 상영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후반 부분에 보면은 그 첫 저항의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감독님한테 어떤 첫 저항의 경험? 만약에 없다면은 노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대로 저항 한 번도 못 해보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꼭 해보고, 그래서 사는 동안 한번 노조가 해답은 아니겠지만 노조는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노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여러 일들이, 뭐 아버지 노동 보면서도 저렇게 건설 노동이 힘든데 왜 노조가 없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 즈음에 좀 그 돈 벌려고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대우도 너무 안 좋고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힘든 알바는 다 해봤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진짜 힘들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때 이 KC 지회를 알기 전인데도 진짜 노조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결국 만들지도 뭐 불만 하나도 얘기 못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절박하고 이 약자인 사람이 뭔가 뭉쳐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저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을 하나 하고 나면은 그 작품이 제 삶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제가 받게 되고,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영향을 받는데, 이 작업을 하시고 나서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조금 더 잘 감각하게 되거나 뭐 새롭게 생긴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나요? 뭐 더 잘 저항할 수 있게 됐다. 아니면 문제점을 좀 더
잘 발견하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던가. 사실 뭐 저는 민주노총이나 굳이 노조 중에서도 민주노총이나 노조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하고 관심 있게 보는 거였는데 그게 그냥 그 뭐 지지하고 막연히 이제 거리 두고 보는 거였지 내 문제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시 지어 보면서 아 문제 있으면 말해야 되는구나. 내가 소속된 곳에서 문제 있으면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네 그런 건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막 어디 뭐 사실 집회 나가서 경찰이랑 싸우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에도 그런 게 안 맞는데 저분들은 뭐 처음부터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도 있는데 너무 네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나 되게 이기적인 생각에서 남을 위해서도 싸워줄 수 있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맞아. 여기 또 보면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잠을 줄여서 나오고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아까 영화에 나온 대로 월급 조금 올려줬다는 거에 이제 눈이 가려져서 문제를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문제를 모르면 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영화 보면서 눈을 일단 잘 뜨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행동할 수 있는 몸을 키워야겠다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 노력도 말하신 대로 일하고 가장 큰 것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하고 또 노조하는 거 4시간도 필요한데 사실 저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문제인지 몰라서 그러나? 뭐 하는 게 귀찮아서 그랬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더 변화를 위하려면 한 단계는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기 시간 기꺼이 할애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서 특히 간부는 다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좋았다는 말 중에 그 책임감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이 내 노동 환경을 좋게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어떤 자식들, 후손들을 위한 어떤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새삼 아무튼 존경스러웠어요 보면서. 그게 사실 그래서 중요한 민주노조가 되기 위한 중요한 뭐 요소?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연대를 가야 되니까 주말에 오시고 그런 게 좀 사실 저도 연대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하지만 하는 일이 사실 그러지가 못해서 제 안에 문제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 보면서 또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KC 지회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어제 이렇게 훑어보듯이 검색해 보기로는 여기 2018년 마지막 이제 뭐 무협 평화적 타결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만 바꿔서 2019년 해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평화적 그 평화가 뭔지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갈등이 없고 결국은 자기들 소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그냥 평화인 거잖아요. 계속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그 구미공단이 워낙 뭐 여긴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데 유해 물질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뭐 유해 물질이 이제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됐고 네. 그걸로 또 싸우고 계세요. 이분들은 안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셔가지고 그걸로 또 싸우고 있는데 네. 초반에 그 조항 얘기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 산업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사 찾아봤을 때는 유해 물질이 유출이 됐는데 그게 안
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무조건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이게 KC 지회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C 회사는 그냥 얘들이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근데 좀 마음을 열어서 그 옳은 얘기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가 너무 소수노조고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싸우고 계시죠. 어딜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업주는 돈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길을 막는 것이 어딜 가나. 아르바이트도 사실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영화 보다가 또 살짝 궁금했던 게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회장님이 투표 용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투표 용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치 그거 보셨구나. 그게 뭐 다 굳이 이 스토리를 다 안 담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건데 뭐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뭐 도장이 필요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 가지고 그냥 이 지회장이 엄청 마음을 많이 썼다 정도만 느끼게 하려고 그 말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 인터뷰에서 그때그때 풀고 싶은 고민이 있을 때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봤는데, 최근 관심사나 혹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는지, 그것과 연관해서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지. 네. 뚜렷하게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작업은 없고 그냥 이 KC 지회 찍으면서 저는 그 공간이 되게 관심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특히나 그 신사무실이라는 공간 거기 네, 그냥 좀 너무 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공식적이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되게 공공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작업을 하면서 생긴 관심인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보는데 뭐 어떤 교육도 이루어지고 조금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뭐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저의 인사 먼저 하고 감독님한테 넘겨드릴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영화도 몇 번 돌려보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 했을 때 여기 노동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접적인 노동에 관해서 나오지 않지만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이고 노동 환경이 나아진다는 것은 이제 삶의 큰 부분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곧 우리의 문제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뭐 노조원이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행동할 수 있는 몸을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한 번 더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영화로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영화 밖에서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GV에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구미공단이라는 곳에 민주노조가 거의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원래 초반에는 그냥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조라는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없어지고 이제 뭐 기업들한테 많이 파괴당하기도 하고 거의 몇 안 남은 곳인데 그것도 서울 아닌 되게 구미라는 작은 지역에서 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이런 집단 조직 공동체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뭐 혹시나 이제 뉴스 같은 데서 KC 지휘 얘기 나오면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영했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꼭 그리고 나중에 또 극장에서 더 풍성하게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도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